간병인 보험 가입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바로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약간의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인데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설명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판매하는 보험에 그 문구가 있어서 숨기고 싶은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약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간병인 보험 유튜브를 보면 다들 보험료가 싸다, 가입 금액이 높다고만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은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가 넓고 좋은 보험,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보험이에요. 특히 간병인 보험의 보장 범위는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이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없는 보험이 유리한 간병인 보험이에요. 그럼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약관입니다.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약관 안 보시죠? 아마 99%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하나 없이 글자랑 숫자가 빼곡한 약관을 살펴보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설계사들은 봐야 합니다.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험급 지급이 될 때 분쟁의 소지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저는요, 간병인 보험 약관에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무조건 분쟁 소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 사례도 보여드릴 테니 일단 약관 내용부터 보시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병이라고 진단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어떨까요? 요양병원은요, 병원이란 이름이 붙은 것에 비해 수술은 전혀 하지 않으며 외래도 병원 직원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간단한 처방 위주입니다. 애초에 요양병원 목적이 여명이 얼마 안 남은 환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볼까요? 보험회사들은 왜 이걸 약관에 넣어뒀을까요? 그리고 여기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보험 약관상 면역치료, 통증 완화 치료가 암 입원일당 보험급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인데요. 민원 내용은 유방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요양 중 구토,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치료, 통증 완화 치료를 받고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입원 기간 중 암의 직접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이 뭐예요? 간병인 보험 약관에 직접 치료 목적이 있냐 없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암 사례지만 요양병원에서 직접 치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급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쟁점을 볼까요? 보험 약관상 면역치료, 통증 완화 치료가 암 입원일당 보험급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처리 결과는요,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1일당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간병인 보험 약관에 적혀있는 내용이랑 똑같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 중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입원의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정리하자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없다고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얘기했는데요.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암의 제거, 수술이 되겠죠. 증식 억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닌 면역력 강화, 후유증 치료 등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일당 보험급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내가 가입한 간병인 보험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좀 찝찝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일반 병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요.
하지만 요양병원은 치료 목적보다는 사실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혹은 통증 완화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항상 걱정합니다. 장기 입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보험회사들이 왜 요양병원의 간병인 비용은 5만 원 정도로 정했을까요? 약관의 직접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는 왜 넣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요. 이 문구가 없는 약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치료라는 내용이 없는 약관도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라고 적혀 있죠. 직접적인 목적이란 내용은 없습니다. 없다는 건 면역치료나 통증 완화 치료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가입을 해야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자, 누군가는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이 있어도 문제없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장담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궁극적으로 상품 판매가 목적이지만 제가 장담할 수 없는 얘기는 자제합니다. 만약 저를 믿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직접 치료가 아니라서 보험금을 못 받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제가 모두 책임질 수도 없으니까요. 사실 저 같은 보험 설계사가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안전한 보험을 권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약관을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금 더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추천하는 게 진짜 설계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한 분도 있을 거고 가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좋은 보험을 가입하려는 생각은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약관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가입하시는 게 향후 보험금을 받으실 때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보험료 계속 내셨는데 필요할 때 보장 못 받으면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자, 오늘은 보장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느라 보험 설계안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직접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약관에 없는 간병인 보험의 상담과 추천 설계안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 전화번호나 영상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1:1 채팅방 링크를 클릭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요. 영상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한다고 해서 저한테 무조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가입하실 때 좀 좋은 걸 가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